안녕하십니까.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 백정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갑상선 고주파의 현재 현황 및 치료할 때 어떤 팁들이 있나 이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도 현재 여러분들이 고주파를 잘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래도 약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준비를 했고 뒤쪽에는 조금 어드밴스드 팁들을 같이 담았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요거는 제 conflict of interest입니다. 이 사진은 저희 서울아산병원의 사이로이드 팀입니다. 저희는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또 저희 과, 핵의학과, 병리과 등 여러 과들이 항상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면서 특히 고주파를 하거나 그러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서 항상 상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환자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이 영상의학과의 사이로이드 RF 어블레이션 팀입니다. 저희가 RF 어블레이션을 할 때 이 튜머들을 치료를 할 때 RF 어블레이션과 함께 에탄올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대상 환자는 조금 변화가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는 비나인 사이로이드 노듈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리커런트 사이로이드 캔서의 비율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앤넥 튜머도 저희가 상당 부분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비나인 시스틱 리전들은 레듈라, BCC, 림판지오마 이런 것들은 에탄올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솔리드한 튜머들, 페로티드 튜머서부터 시작해서 리커런트 넥 튜머까지 주로 RF 어블레이션을 시행을 하고 있고 비너 림파틱 말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RF 어블레이션과 에탄올을 적절하게 컨비네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사이로이드 캔서나 파라사이로이드 튜머는 1% 미만으로 사실은 치료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고주파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신의료기술 등재 현황과 보험이 현재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RF 어블레이션의 테크니컬 팁들을 오늘 시간 관계상 비나인 사이로이드 노드 밖에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스탠다드 테크닉들과 어드밴스드 테크닉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어드밴스드 테크닉이 왜 필요한가 하는 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성 갑상선 결절에 있어서 이 신의료 기술은 2007년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이죠. 12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고시가 됐고요. 인디케이션은 간단하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갑상선 양성 결절, 그러니까 환자가 증상이 있어야 되고 이 결절이 양성이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 갑상선 결절의 고주파는 아직 급여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학회가 대한갑상선 영상의학회인데요. 저희 학회가 세 번에 걸쳐서 RF 어블레이션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17년
사이로이드 RF 어블레이션 가이드라인이고, 요게 2017년에 시작을 해서 2018년에 발표가 됐고 22개의 센터가 참여를 했습니다. 같은 해 에탄올 어블레이션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또한 세계 최초로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는 올해 발표된 가이드라인인데요. 악타 사이로이드 RFA 가이드라인인데, 이게 가지는 의미는 아시아 가이드라인으로서 맨 처음 발표가 됐다라는 것과, 이 아시안 컨퍼런스 온 튜머 어블레이션이라는 튜머 어블레이션의 아시아에 있어서의 가장 전문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태스크 포스를 결성을 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올해 발표를 했고, 저희 나라에서도 4명의 저자가 참여를 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주도적으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인디케이션, 비나인 사이로이드 노듈에 대한 RF 어블레이션의 인디케이션은 3가지입니다. 심톰이 있어야 되고 환자가, 그 다음에 코스메틱 프로블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펑션을 하는 노듈이 사이로톡시코시스를 유발을 할 때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이 심톰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 주관적인 거라서 심톰이 사이로이드 노듈로부터 유발이 되었냐 안 되었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코멘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한 가지 기술이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자라는 노듈에 대해서는 고주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2cm 이하에서는 하지 마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암은 어떨까요? 갑상선 재발암이 신의료기술로서 2017년에 등재가 됐습니다. 비나인이 등재가 된 다음에 약 10년 후에 등재가 된 거죠. 2007년에 비나인이 등재가 됐으니까. 그래서 사용 대상은 국소 재발 갑상선암 환자 중에서 수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라라고 권고하고 있고, 사용 목적은 종양의 부피를 감소시키고 증상을 완화시킨다 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재발성 갑상선암이 이 신의료 기술이 등재가 된 다음에 2년 후에 요양급여로서 등재가 됐습니다. 요양급여도 신의료 기술과 비슷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수술 고위험군에 대해서 실시를 하라고 되어 있고, 크기에 대한 치료 제한은 없지만 동일 결절에 대해서 2회까지만 보험을 인정을 하고 3회부터는 본인 부담률을 80%로 적용을 합니다. 이 보험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은 본인 부담률이 5%라는 얘기죠. 암이니까.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리바이스드 사이로이드 RF 가이드라인인데,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리커런트 캔서를 치료하는 인디케이션을 요양급여와 같이 하이 서지컬 리스크 또는 서저리를 거부하는 환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케이션을 2가지로 디테일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큐어의 목적으로서도 RF 어블레이션을 쓸 수 있고 펠리에이션의 목적으로도 쓸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어와 펠리에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 큐어를 목적으로 하려 그러면 인디케이션을 조금 더 스트릭트하게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큐어라는 것이 도대체 이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초음파상 보이는 암은 다 치료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암은 치료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때 큐어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 그러면
적어도 한 3개 이하의 암만 치료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한 4개 이상인 거는 수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RF를 하는 시기에 넥 이외로는 메타스타시스가 없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어를 위해서는 RF 어블레이션과 함께 보이지 않는 튜머들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레디오액티브 아이오다인을 컴바인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펠리에이션은 말씀 그대로 코스메틱이나 심토마틱 프로블럼을 해결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치료를 얘기를 하는 거고, 크리티컬한 스트럭처에 매우 가까이 있을 때 임펜딩 인베이전 오브 이런 크리티컬 스트럭처일 때도 펠리에이티브 트리트먼트가 적용이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때는 RT나 TKI 같은 이런 컨비네이션 테라피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프로시디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테크닉을 3가지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페리사이로이달 리도케인 인젝션을 통해서 페인 컨트롤을 하고, 트랜스이스믹 앤 무빙샷 테크닉을 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 과정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이렇게 뭐 바이옵시 하는 과정이나 비슷하고요. 초음파실 안에는 저희가 바이탈링 모니터링 시스템과 O2 석션을 준비를 해 놓고 있고요. 수파인 포지션에서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로컬 아네스테지아를 이용을 해서 페인 컨트롤을 하고, RF 일렉트로드를 펑처를 해서 치료를 하고 나면, 이게 치료한 직후인데요. 보시면 핀포인트 스카만 이렇게 남죠. 이건 대개 한 일주일이 지나면 없어지기 시작해서 한 달이면 거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사이로이드 노듈이 오른쪽에 있죠. 이렇게 일렉트로드 어프로치가 라테랄 어스펙트에서 미디얼 어스펙트에서 라테랄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거를 트랜스이스믹 어프로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래서 튜머의 뒤쪽부터 어블레이션을 시작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앞쪽부터 어블레이션을 하면 이 에코제니컬하게 생기는 이런 버블 때문에 뒤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쪽에서 시작해서 앞쪽으로 이동을 하고, 약간씩 치료 범위는 이렇게 오버래핑 하면서 치료를 하고, 덜 치료된 데를 다시 타겟팅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하이퍼레코익하게 변하면 시술을 중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 부분은 치료가 덜 됐죠. 여기를 우리가 이제 데인저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고, 여기에는 리커런트 라링지알 러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덜 치료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크기가 작아지면 이런 크리티컬한 스트럭처로부터 떨어지고, 그때 안전하게 다시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무빙샷 테크닉의 개념입니다. 자, 요 일렉트로드가 17게이지의 롱 일렉트로드죠. 요거는 리버 RF 어블레이션을 할 때 많이 쓰던 일렉트로드입니다. 요거를 개조를 해서 저희가 모디파이드 일렉트로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시면 짧죠, 길이가. 그래서 이제 이 사이로이드 글랜드는 슈퍼피시얼 오르간이기 때문에 핸들링이 편하고요. 그 다음에 얇아서 노말 사이로이드 인저리가 적고, 액티브 팁, 요 끝을 말하는데 요 끝이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4mm부터 1.5cm, 2cm짜리도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요 액티브 팁의 사이즈와 RF 파워는 관련이 깊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되고, 4mm짜리는 제가 리커런트 캔서, 파라사이로이드를 할 때 주로 쓰고요. 5mm는 첫 번째 RF 어블레이션을 하고 나서 남아있는
조금 남아있는 부분을 할 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3cm 이하일 때는 7mm, 3cm 이상일 때는 1cm를 제가 즐겨서 사용합니다. 이 관계는 꼭 좀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통증이 사실은 RF를 할 때 상당히 문제인데요. 통증은 이빨이나 이 귀, 체스트, 숄더, 백 등 다양하게 레디에이팅 페인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RF 파워를 조금 줄여서 사용을 하시거나 또는 몇 초간 잠깐 스톱을 했다가 하시면 페인이 금방 사라집니다. 페인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페인킬러를 메디케이션을 하기도 하고 어떤 센터에서는 세데이션이나 제너럴 애네스테지아를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환자를 세데이션을 하면 보이스 프로블럼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빨리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하고 있질 않습니다. 자, 페인 컨트롤은 제가 페리사이로달 인젝션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일렉트로드와 함께 리도케인 인젝션 니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로이드 글랜드 안에는 페인 센스가 없습니다. 사이로이드 캡슐에 주로 있기 때문에 사이로이드 캡슐에 이렇게 리도케인 인젝션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저는 대개 10cc 정도 인젝션을 하고 그 다음에 RF 어블레이션을 이렇게 하면 되게 페인 컨트롤이 잘 됩니다. 자, 이 사진은 RF 어블레이션을 하기 전과 후의 사진인데 잘 치료된 혹은 하고 나서 에코가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인터널 베스큘라리티들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크기도 많이 작아졌죠. 이게 잘 치료된 혹의 US 피처입니다. 하지만 치료한 다음 날은 이 희 때문에 노듈이 약간 스웰링이 되면서 사이즈가 커지는 경향을 한 70% 정도 노듈에서 보이고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작아지기 시작해서 처음 한 달 동안 30%에서 50%의 아주 많은 볼륨 리덕션을 보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부터는 볼륨 리덕션이 약간 느려집니다. 자, 클리니컬 아웃컴을 보시면 이 환자분 보시면 바이라테럴하게 굉장히 큰 혹들이 있죠. RF 어블레이션을 하고 나서 6개월째인데 어떠세요? 좀 작아지고 있죠. 1년째쯤 보면 더 많이 작아졌고 그 다음에 1년 반쯤 보시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애들에서는 어떨까요? 이 논문은 14명의 환자를 치료한 10년간의 경험을 리포트한 겁니다. 볼륨 리덕션도 어른들 못지않게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심톰이나 코스메틱 프로블럼도 잘 교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메이저 컴플리케이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고주파로 갑상선 혹들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자, 이 사진은 메타어널리시스한 그래프인데요. RF 어블레이션과 레이저를 비교를 해보면 이 3년 이상 팔로우를 했을 때 RF 어블레이션이 92%, 레이저가 43%로 둘 다 볼륨 리덕션이 잘 되긴 하지만 RF가 훨씬 우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RF 어블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볼륨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반면 레이저는 1년 이후부터는 다시 볼륨이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이런 현상을 저희가 롱텀 팔로우를 했을 때 리그로스라는 이런 걸로 설명을 합니다. 리그로스라는 게 무엇이냐? 혹이 이렇게 있을 때 컴플리케이션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혹의 센터만 이렇게 치료를 하면 마진은 이렇게 남게 되죠. 우리가 노듈 마진의 언더 트리트먼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도 2003년에 제 굉장히 초기 경험인데요.
솔리드 앤 시스틱한 상당히 큰 노즐이 이렇게 있죠. RF 어블레이션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작아지긴 했는데 센터는 까맣게 잘 죽어 있지만 마진은 좀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4년째 어떻습니까? 잘 치료된 센터는 줄었지만 마진은 리그로스한 걸 보실 수가 있죠. RF 어블레이션을 다시 시도를 했습니다. 이런 마지널 리그로스는 크고 바스큘러한 노즐에 많이 볼 수 있는데, 자, 2008년에 제가 치료를 하고 나서 1개월째 어떻습니까? 센터는 바스큘라리티가 많이 사라졌고 크기도 줄었죠. 하지만 마진에는 혈관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3개월째 어때요? 마진에서부터 자라 들어오는 게 보이죠. 잘 치료된 센터는 이렇게 콜랩스가 되어 있는데 마진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두 번째 치료를 했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번에도 보면 센터는 굉장히 잘 치료가 되어 있는데 마진의 혈관들이 좀 이렇게 남아있죠. 이게 두 번째 치료하고 나서 1개월째 팔로우한 건데 6개월째 어때요? 마진에서 급속하게 자라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세 번째 치료를 했고요. 요거는 다 되지 않았을까요? 이번에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지만 마진의 혈관들이 이렇게 있는 게 또 조금 찝찝했어요. 자, 롱텀 팔로우를 해보니까 어떠세요? 크기는 무척 줄었죠. 근데 남아있는 거는 이렇게 베스큘라예요. 이때 제가 이제 노즐만 치료해서는 안 되고 주변에 있는 혈관들을 잘 치료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혈관까지 완전히 치료를 했습니다. 자, 80개월째 어때요? 잘 줄었죠? 116개월째 혈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잘 치료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런 Vascular Ablation 테크닉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 테크닉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아테리를 피딩하는 아테리가 보이면 먼저 치료를 하고 안 보이면 치료를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마진에 있는 베인들을 치료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런 바스큘러 어블레이션 테크닉이 마지널 리그로스를 방지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큰 혹이죠. 한 5c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혹이고, 마지널 베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아테리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널 베인을 중심으로 치료를 잘 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널 베인 안쪽으로 에코제닉 버블들이 들어가 있고 이니셜 볼륨은 16cc였어요. 자, 1년째 보시면 많이 줄었죠. 4.8cc로 줄어 있지만 조금 덜 치료된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었고, 이 부분을 추가로 치료를 하고 나서 2년째 팔로우 어떻습니까? 잘 치료가 됐고 크기도 많이 줄어 있습니다. 2.2cc로 줄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RF 어블레이션의 인디케이션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 가이드라인이 얘기하는 인디케이션과 그 다음에 이 신으로 기술과 보험이 얘기하는 인디케이션들을 설명을 드렸고, 스탠다드 테크닉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죠. 이건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실력이 쌓일 경우에는 이런 리그로스를 방지를 위해서 베스큘라 어블레이션 테크닉을 사용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테크닉은 아테리를 먼저 어블레이션 하는 테크닉과 베인을 어블레이션 하는 비너스 스테이닝 어블레이션, 스테이닝 테크닉으로 나뉘는데 이 뒤에 게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